방금 TV 토론을 다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는지 처음에 기대와 다르게 또 평가가 달라지셨는지 궁금하니까 지금 투표를 다시 넣어주시면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5월 27일 김은재 뉴스인 자 3차 TV 토론까지 다 보고 그러면 지금 서영주, 장성철, 박성태 세 분과 함께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는지 평가하는 본격적인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게 기쁜 소식이 하나 화면에 이제 나왔는데 우리가 유튜브 중에서 예. 동접자 1등했다라는. 예, 저희가 뭐 살펴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모든 유튜브를 다 본 건 아닌데요. 아니 뭐 예. 그냥 언론사에서 하는 유튜브 말고 예. 우리가 이제 경쟁자 예. 경쟁 프로그램들에서는 1등. 네. 비교가 안 되게 동접자가 많았다. 세 분과 2만 함께 분 너무 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성철 꼴 보기 싫으셨을 텐데 그래도 인내심 갖고 참으시면서 방송 시청해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야, 같이 방송을 봐주셔서 정견 감사드리고요. 발표하는 예. 거예요? 더 많으신 분들이 지금 들어오기 시작하셔가지고 오히려 끝나고 나서 평가가 더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동접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22,000명인데요. 보시지만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네. 저희가 좋은 컨텐츠 만드는 데 더 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오늘 방송 관련해서 평가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제가 먼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토론이 아니었다. 그냥 자기네들 입장 발표하는 거였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본인이 모두 발언이라든지 마무리 발언, 현안에 대한 원론적인 발언을 할 때는 정말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셨는데 논쟁할 때는 좀 질문부터가 좀 상당히 대선 후보 토론과는 좀 맞지 않은 그런 질문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4명의 후보 모두한테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네, 전반적으로 대선 후보 TV 토론이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좀 부끄러웠다.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김문수 후보한테 한 얘기 아니었어요? 제가 보기로는 이번 이 토론회를 다 망친 분은 김문수 후보였다. 사실상 보면은 이건 국민에 대한 얘기가 아닌 게 모든 주제 토론에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어요. 저는 지금 다시 돌려보기를 계속 주제마다 보는 줄 알았어요. 같은 얘기 뭐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얘기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방 비난 똑같이 각 주제마다 특히 마지막 외교안보까지 대북송금 쌍방울 꺼내서 얘기하는 거 보면서 이분은 토론을 한 게 아니라요 스토킹 토론을 한 거예요. 아, 김문수는 스토킹 토론을 했다. 네,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스토킹. 예, 이게 강박증 언어 장애 같은 건데 강박적 언어를 반복해요. 계속해서 무슨 틱장애처럼 아니 그 언어틱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그 심리학적으로 계속해서 막 같은 얘기를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나중에 어이없어서 웃고 있더라고요. 보셨죠?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 귀한 이 대선 후보자 토론회를 망치고 거의 뭐 난동을 부린 김문수 후보 덕분에 오늘 국민들이 이 귀중한 시간 다 망쳤다. 신스틸러가 예전에 권영국 후보였다면 신브레이커가 오늘은 신브레이커가 김문수였다. 물론 뭐 특장에 대해서는 약간의 뭐 다른 의미를 담고 하셨던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저희가 바로 이제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평으로는 뭐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품격이 높진 않았지만 지난 2차 TV 토론 때보다 나았다. 지난 2차 TV 토론은 더 개싸움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주제가 사회 갈등 극복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갈등의 집약체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분이 안타까웠는데 이번에는 그때보다는 약간은 나아진 듯한 모습. 특히 외교안 부분에서는 정책 토론도 좀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조금은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 당시 대부분의 언론사 사설들이 그분을 좀 비판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감안했지 않았나 싶고요. 누가 제일 못했냐라고 한다면 저는 역시 김문수 후보가 좀 못했다. 물론 어떤 분은 그렇게 해요. 김문수 후보는 이제 추격자 전략으로서 네거티브, 이재명 네거티브에 집중하는 좋은 전략을 썼다라고 평가하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은 마지막 토론이고 선거가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딱 일주일입니다. 여기서 네거티브만 쓴다고 해서 크게 할 수 있을까? 김문수가 보여줄 수 있는 세상이 뭐냐? 여기에 대한 게 없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김문수 후보는 여러 정책이나 이런 데 있어서 그냥 앞서 이건 소영조 소장의 아이디어인데 요거다. 회? 날로 먹었어요. 제가 볼 때 몇 개 예를 들어서 뭐 한액이 많았다. 저희 오늘 PPL로 들어왔던 회입니다. 광어 자연산. 우리카세, 국내산 자연산. 이거 날로 먹게 만드네. 저는 계속 날로 먹게 저는 만드네. 솔직히 날로 먹었어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 역시 같이 전환같이 날로 먹었다. 그러니까 몇 개의 아이템을 반복적으로 쓰면서
어떤 이미지를 더 씌우려는데 물론 문제점 지적 중에 많은 분들이 또 이재명 후보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하는 타당한 지적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미 다 알려진 것들이어서 어떤 그런 충격적인 거나 그런 것도 없었다. 효과가 예. 없었다.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좀 더 그런 걸 절제하고 자신의 보여줄 수 있는 세상을 물론 보여줄 수 있는 세상이 없었겠죠. 예. 하지만 그런 걸 보여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김문수 후보가 예. 어쨌든 이재명 후보의 지금까지 범죄 혐의나 사실이나 재판 문제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예. 어떤 새로운 지지층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한 전략 같고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애초에 지지를 확장할 생각이 없었다. 네, 외연 확장은 예. 포기한 것 같고 예. 최대한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꼭 투표장에 나오는 그러한 방안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니까 대통령 되면 안 된다. 그러려면은 투표장에 나와라. 이러한 전략을 쓴 것 같은데 예. 여기서 한계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러한 전략을 썼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대선 선거는 끝난 거 아니냐. 스스로 자인한 것이 아니냐. 지지층을 최대한 투표장에 나오게 해서 지지율 격차를 득표율 격차를 줄이는 데 목적이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세 분 다 강약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도 아쉬운 부분들은 둘 다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 위해서 머릿속에 가득 담고 왔는데 하는 말이 반보고밖에 없었고 사실상 재판도 확정된 게 아니고 무죄 추정 아닙니까? 예. 근데 마치 그게 확정된 것 마냥 예를 들어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트럼프와의 외교에 있어서 트럼프가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고려해서 협상에서 안 나서면 어떠냐 이런 유치한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트럼프가 생각도 안 해요. 무슨 재판인지도 몰라요. 그런 가정적인 음모론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힐난하려고 했다는 자체가 저는 그게 실전 포인트다. 네. 이럴 수 있죠. 트럼프가 나도 재판 받았었는데 동변상련이에요. 나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 충분히 이해해요. 관세 없던 걸로 해드릴게요. 트럼프 여사 요게 이제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이 났어요. 뭐냐면 예. 이제 김문수 후보가 정광훈 씨랑 올려다니다가 일단 공격하거나 이런 거에 많은 정보를 담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MP3 혹시 기억나십니까? MP3? 예,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네, MP3 플레이어. 2000년대 초반에는 이게 이제 메모리 값이 비싸기 때문에 하나에 뭐 16메가 예. 이러면 노래 한 5곡 들어갑니다. 나중에 이제 몇 기가여서 획기적으로 많이 예. 메모리했지만 지금 메모리가 좀 작아요. 그래서 아이템이 몇 개 안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뭐 친형 강제 입원 무슨 욕설 몇 개만 아. 그것도 이미 오래전부터 예. 알려졌던 5년 이하 전부터도 알려졌던 것들 몇 개만 반복적으로 구사하다 보니까 충격이 좀 적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공격할 수 있는 거리를 많이 갖고 있지 못했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세 분이 앵무새 전략. 예, 세 분이 공통적으로 꼴찌는 김문수 후보다 오늘은 이렇게 꼽으신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꼴찌도 꼴찌고요. 오늘 국민들한테 못할 일을 하셨다. 대국민 사과하셔라. 아. 이거 지금 2시간을 보셨을 분들이 국민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그거는 이해가 아니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당원분들은 잘했다라고 생각을 예. 하겠죠. 예.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걸 노린 것 같아요. 다른 건 전혀 오로지 노린 지지자 거 아니에요. 결집용이었다. 네. 예. 지금 선거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지지층 결집에서 언제 외연 확장합니까? 예. 대선 끝나고 이제 그 지지층 결집해야죠. 8월 3일쯤 하면 당권을 염두에 둔 그렇죠. 오늘의 오늘 당권 발언이었다. 토론이었다. 그래 봅니다. 아, 예, 예. 그렇다면 세 분이 꼽는 오늘 1등은 누구일까요? 각각 서영주 소장님부터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2차 토론회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전략적으로 임했다고 봐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번 선거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계속해서 동호 반복을 해주셨잖아요. 내란 세력의 심판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알림으로써 어떤 정책 속에서도 이 내란 심판이 중요하다는 걸 알렸고, 그리고 이준석 후보하고 각을 많이 안 세웠던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계속해서 그린카드를 드렸어요. 예. 이준석 후보를 굳이 키워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권영국 후보한테 얘기했던 거, 김문수 후보한테 집중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은 포인트에서 득점을 좀 많이 가져왔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이재명 후보와 예. 1위로 예. 봅니다. 예. 그 서영 소장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장성철 소장님께서는요? 그럼 왜 껄쩍 취급합니까? 이름 까먹었죠, 좀. 아, 그 서영주란 이름을 제가 순간 다시 한번 반복을 해서 옆에 앉아 계시니라고 자연스럽게 네, 그럴 수 이었는데 있죠, 왜. 바로 받으셨네요. 저는 그 이준석 후보가 잘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재명 후보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오늘은 이재명 후보가 네, 제일 잘했다. 1등으로 꼽으시겠다.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예. 답변을 좀 잘하셨고 감정 관리도 좀 잘한 것 같고 제가 상당히 좀 인상적으로 본 거는 모두 발언 중간에 뭐 정치개혁 아니면 외교안보 관련된 본인의 모두 발언 그리고 마무리 발언 이런 것들을 원고를 보지 않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다른 후보들은 다 원고를 보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뭐 1분 동안 2분 동안 우리 뭐 지금 앞에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저렇게 참 전 국민이 보는 저런 TV 토론회에서 원고 없이 본인의 생각을 예. 얘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준비가 잘 된 거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한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지난번과는 좀 다르게 좀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하신 부분도 있고 이준석 후보가 조금 긁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관련해서 예전처럼 극단적이네요. 왜 한쪽 면만 봐요? 이러한 단어를 좀 쓰지 않아가지고 저번보다는 훨씬 나은 토론회였고 그래도 그나마 제일 잘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책적인 면에서는 저는 역시 이재명 후보가 제일 나았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본적인 입장 자체가 물론 제 기준으로 볼 때는 이재명 후보가 예를 들어서 대외 관계,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랄지 또는 그러면 대중 대러시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실용적인 입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특히 앞서 얘기했던 이익균정권 권영국 후보가 제기했지만 사실은 이익균정권이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예. 찾아보니까 재헌헌법이 있었더라고요. 이승만 정권에 그때는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했던 토지에 대해서 예. 그때 시기에 나왔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헌법상에 만약에 우리가 뭐 어떤 그래 약자는 무조건 보호해야 되는 측면에서 보면 그럼 괜찮습니다라고 아이디어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균정권이라고 하면 지금 법 체계나 이런 거에 맞지 않고 지금 예. 세계화 시대에 맞지 않다는 헌법에 명시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이재명 후보가 언급하고 이런 것들은 괜찮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지난번에 비해서는 그래도 나아졌지만 예. 여전히 이제 자꾸 말을 끊지 마세요라고 하고 약간 이제 발끈을 참는 듯한 모습들 그다음에 이제 직접적인 이런 것보다 토론 태도를 많이 상대방의 문제 삼는 모습들 예. 이런 모습들은 특히 이재명 후보가 현재로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측면 네. 또 그러면서 국민 통합을 상당히 강조했다는 측면에서 보다 포용적인 태도를 보였으면 어땠을까 예. 이런 거는 역시 2차에 비해서는 좀 나아졌지만 네. 역시 좀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럼 라고 봅니다. 1등을 꼽으신다면요? 이재명 후보죠. 이준석 후보도 태도 예. 저는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도 이준석 후보도 사실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예.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추격자, 공격자, 존재감을 나타내기 때문에 좀 더 긁는 예. 그런 게 있었고 이번엔 아까 좀 방송에는 부적절한 예. 그 비유까지 들어가면서 해서 사실 그거는 댓글창에는 지금 그 이야기 가장 많습니다. 그거는 여성- 상당히 좀 충격적이에요. 예. 권영국 후보한테 질문을 하면서 예. 네. 이게 참 말로 옮기기는 그런데요. 그쵸? 여튼 그 젓가락을 꽂겠다라는 말을 하면 여성 혐오나 차별에 해당되는 게 아니냐라는 식의 오늘 말을 그래서 했거든요. 제가 이준석 후보를요 예. 거의 제일 김문수 뒤로 꽂으려고 했다가 그래도 김문수 후보의 그 거의 반복적인 예. 이런 강박적인 어떤 스토킹 토론에는 도저히 이준석 그 어떤 그런 저질적인 표현보다 훨씬 평가를 낮게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데 예. 오늘 이준석은 3위에 등극해야 됩니다. 네. 저는 그 저도- 발언 하나로 예. 그동안 예. 다 했던 게 다 무너졌다고 봐요. 저도 지금 저 태도가 그러니까 이전에서는 보다는 토론에서 따지고 시비 거는 모습이 조금 덜하지만 예. 저 질문 하나가 상당히 컸어요. 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들으면서 저런 말을 공중파에서 옮길 수가 있나 싶기도 했는데요. 그렇죠. 사실 방송 중에 장 소장님이 머리를 잡는 화면이 캡처돼가지고 벌써 커뮤니티에 돌고 있다라는 저희 제보가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장 소장님 많이 아마 놀라셔가지고 아까 머리를 잡고 그렇게 하셨나라는 생각이 저 듭니다. 장면이군요. 예.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할 만한 질문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예.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대달라고 합니다. 예. 저희가 기술적으로 아직 더 갈 길이 멀어서 예. 대선 후보 토론 때 좀 질문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좀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는 하지 말았어야 될 얘기들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저는 그래도 토론에 나왔다면 상대방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당신은 대통령 자격 없어 사퇴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토론에 답지 않은 모습을 좀 보인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저 질문을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기 이재명 후보를 예. 공격하기 위해서 권영국 후보에게 저런 식의 어떤 발언들을 하게 되면 민주노동당은 그 어떤 자격에 대한 시비 어떤 조치를 하냐 예, 그거였어요. 그런 그러니까 질문이죠. 권력가기를 하려고 권영국 후보의 입을 빌려서 했는데 저는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아주 이건 듣기에도 민망할 뿐더러 저는 예를 들어서 저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말 끊어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예를 들어서 뭐 기자 아시겠지만은 뭔가 사건 브리핑을 할 때 형사과장이 예. 기자들에게 예. 제한된 장소 내에서 할 때 드라이하게 쓸 수 있는 표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 사실 그 나왔던 표현들이 한 번 한 인터뷰에서 익명 인터뷰에서 피해자 입에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방송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예. 그 사건인가 했더니 그건 갑자기 그 사건이 왜? 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예. 사실은 방송에 더군다나 대통령을 뽑는 자리에서는 기본적으로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런 표현들을 막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장소들이 있겠죠. 저런 표현들을 할 수 있는 장소 또는 뭐 학자들끼리 뭔가 토론하거나 무슨 형사법 연구에서 어떤 뭐 흉악법에 대해서 얘기한다 할 수 있겠죠. 근데 대선 주자 토론에서 저는 이거는 이재명 후보 이준석 후보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 예. 혹시 시청자들에 대한 배려와 공감 능력이 없었던 거다라고 봅니다. 네. 저는 내일 그 이준석 후보 이 발언이요 굉장히 큰 타격감을 올 거예요. 이게 그냥 저희가 여기서 이게 이준석의 가장 큰 실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일이면 이게 거의 이 오늘 토론회에서 김문수 후보의 동호반복적인 태도와 네. 이준석 후보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 발언 하나로 내일 아마 엄청난 후폭풍을 맞을 것 같다. 그런 네. 좀 예측이 됩니다. 발언의 맥락을 물어보셔서 풀 워딩을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아무튼 이준석 후보가 그런 질문을 권영국 후보한테 하자 권영국 후보가 잠깐 말을 멈췄다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이준석 후보가 답변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권영국 후보가 애초에 이걸 왜 묻는 거냐라고 이야기했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겠습니다. 그걸 왜 묻는 건지 예.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예. 네. 애초에 왜 묻는 건지 예. 이해가 안 그리고 돼서 이제 정치 개혁 그 파트에서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뭐 심성을 갖고 그러한 생각과 그런 말을 한 분이 정치 개혁 할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좀 질문한 것 같은데 예. 상당히 좀 TV 토론 때에는 적절하지 않은 무리수를 질문이 뒀어요. 아니었느냐. 무리수를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뒀다. 네, 결국에 무리수 충분히- 두다가 지금 역풍 되게 맞을 거예요. 충분히 예전에 딱 이제 그 사례에 맞는 성폭행 사건이 있어서 여쭤봤던 겁니다. 충분히 예. 정책적으로도 이재명 후보를 공격을 했으면 예. 이준석 후보가 득점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좀 그렇죠. 많았었는데 저런 도덕적인 과거에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행동에 대해서 공격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캠프 내에서 여러 가지 판단이 있었겠죠. 이것을 공격함으로써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자격 없음을 증명해 보이고 싶다. 그런 거였는데 그보다는 좀 정책적인 측면에 있어서 내가 이재명보다 훨씬 나아요, 많이 알아요, 논리적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으면 훨씬 더 득점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관련해서는 오늘 이제 토론이 끝나고 각 후보들이 백브리핑을 하는데요. 네. 권영국 후보 백브리핑에서 그 질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그러한 질문을 받은 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의도가 매우 불순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후보 입을 통해서 다른 특정 후보를 공격하도록 만들었다. 인신공격을 저렇게 하는가 도대체 정치를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다. 이 정책장에서 국민 보는 데서 낯뜨거운 얘기할 정도라면 본인이 사퇴해야 된다는 생각한다. 이렇게 권영국 예. 후보는 강하게 뭐 사퇴할 것 비판했습니다. 같아요. 아니 아니고. 이게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일파만파 커질 거예요. 분명히 보세요. 내일 이 부분이 이준석을 비호감의 1위에서 특급으로 천상으로 보낼 거다. 요거는 뭐 서영주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치명적인 미스예요. 실수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정치가 기본적으로는 설득과 조율의 과정이 지금에 요구되는 정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공감 능력이 제일 필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재명 후보를 가끔 비판할 때도 그분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준석 후보의 발언은 그 부분에서 압도적이었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사면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원래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사면 이야기 나올 거다 이렇게 박성태 실장님이 예상해 주셨는데요. 거의 그대로 나왔었고 그리고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김문수 후보가 하지 않았던 장면이 결국 기록됐습니다. 역사적인 장면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게 사면 얘기 물어보니까 아주 짧게 그냥 뭐 근거 없는 얘기다. 예. 이렇게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바로. 예, 아직 형이 형이 확정되지 확정 안 했다. 확정되지 전형적으로 않았는데. 피해가는 답이긴 하죠. 예. 네. 그래서 역시 사실은 저는 국민의힘 경선 때부터 경선이 진행이 되면
이른바 반탄 후보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할 것이냐. 그래서 반탄 후보들은 후보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그냥 이재명 후보 입을 빌어서 한 번 나왔던 게 좀 아쉽다라는 예. 거고, 그리고 또 이 중요한 문제를 김문수 후보가 그냥 툭 치고 넘어갔다. 근데 그렇게 넘어간 게 좀 많아요.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한 번만 그냥 하고 다시 질문하는 거. 예. 이런 방식이 좀 많았다. 이런 건 사실은 사회자가 좀 많이 개입을 해서 답을 주시죠라고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사회자는 그래도 이전보다 나았다고 보는데 예. 전반적으로 토론이 지금 그런 게 아무래도 워낙 정치적 갈등이 심하다 보니 최대한 중립적 위치를 하려다 보니 그 약간 책임 회피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입을 안 하다 보니까 오히려 토론답지 못했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네, 토론 방식이야 뭐 그 줄곧 1, 2차를 봤으니까 아쉬움으로 뒤로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 우물쭈물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아니다, 맞다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하고 뭐 이 탄핵에 대한 입장 자체도요. 뭐 계엄은 내가 반대하지만 탄핵 그거는 말입니다. 절차상에 그게 뭐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을 시켜야 되냐,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그 말도 우물쭈물하면서 또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고 사면 부분도 정확하게 사면은 절대 없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를 이상한 소리로 피해 나가고 결국에는 윤석열 아바타냐라는 말에 대한 해명이 오늘 없었다. 결국 그 사면 얘기는요 해주겠다는 어떤 그런 여러 풍문들이 사실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의 태도였다고 봅니다. 네. 자, 저희가 그리고 방금 이준석 후보의 백브리핑도 나왔는데요. 관련된 질문에서는 단일화 언급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전혀 제안도 없고 만날 계획도 없다. 확고하게 낮에도 국민들 오해 없으시도록 말해온 것처럼 단일화에 응하거나 관심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자택에 찾아오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더니 동탄 자택이 있을지 다른 지역이 있을지 모르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아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단일화 관련해서도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세 분 다 보시는 것이죠? 그거는 저 앵무새예요. 그냥 계속 단일화 안 한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각 세 분이 꼽으신 오늘 가장 인상 깊은 말로 그러면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어떤 이야기가 가장 좀 인상 깊었는지. 말보다는 그 북한 문제와 핵 무장과 관련해서 좀 진정성 있는 정책 토론이 조금은 이루어진 것 같아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이 핵과 관련해서는 또 미국과의 동맹 문제도 있고 미국과의 여러 가지 협조 사항도 있는데 이 부분은 각 후보들 간의 생각의 차이도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 조금 더 논의를 진정시켜 보면 좀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겠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핵 문제와 관련한 토론이 저는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정책적인 토론이었거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칼을 적극적으로 들어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저도 이 남북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주도하면서 갔던 부분들이 굉장히 눈에 띄었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새로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거를 견인해서 나가겠다. 그걸 본받아서 가겠다는 부분들. 그거는 다른 후보들은 뭐 핵무장이네 뭐 남북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불분명하게 얘기했는데 이재명 후보만 아주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게 눈에 띄었고 마지막 마무리 발언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많이 준비했습니다 하면서 이 울컥했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국민들한테 나머지 뭐 이 김문수 후보의 앵무새 같은 공격들을 한 번에 씻어낼 수 있는 그런 조금 동정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좀 평가합니다. 네. 저는 1, 2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더 공약이나 뭐 정책으로 얘기가 좀 됐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역시 이제 소영주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에 보였던 건 저는 뭐 계획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박함을 표출하려고 한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요? 네, 최근에 이제 지지율 상승이 정체되고 격차가 줄어든다는 보도. 그건 뭐 선거 마지막에 가면은 당연히 지지층 결집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현상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절박함을 좀 드러냈다. 그런 거는 저는 효과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놀랬던 게 앞서 말한 이준석 후보의 발언 이런 것들은 좀 이준석 후보에게도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린 카드와 레드 카드를 어떻게 세 분이 주셨는지를 김영하 기자가 방송 내내 체크를 했거든요. 레드 카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김문수 후보이고요. 실제로 세 분이 다 가장 못했다라고 집어준 것도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36장을 받았습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 어떻게 계속 그거를
레드를 안 줍니까? 네, 그리고 2위로 레드카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이준석 후보 7장이고요. 이재명 후보가 3장, 그리고 권영구 후보도 3장 레드카드 받았습니다. 그린카드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이재명 후보고요. 세 분 다 1등으로 오늘 이재명 후보를 꼽은 것과 맞닿아 있는 결과인 것 같은데요. 77표, 77장을 받았다라고 하고요. 2위로는 권영구 후보가 38장, 이준석 후보가 3위로 21장, 김문수 후보도 16장을 받긴 했습니다. 그린카드. 장성철 소장님 줬어요. 그 중에 기술 점수도 아까 14장. 잠깐 기술 주시긴 점수 하나 하셨는데요. 드렸구나. 예. 그건 예리한 기술이었잖아요. 대북송금, 외교안보에서 바로 연계시키는 쌍방울 대북송금. 네, 굉장히 그러니까 컨텐츠로선 레드이지만 신박하다는 차원에서 그린카드를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로써 그리고 그 패널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요. 오늘 카드 남발자 1위는 장성철, 2위 소용주, 카드 신중론자 박성태라고 하고요. 게을러서 그래요. 예, 그리고 화장실 가고 싶으셔서 네. 한 번씩은 가져야 돼요. 예, 뭐 방송 너무 길었죠. 예,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여기 괜찮습니다. 소스를 쏟아가지고 지금 청소 중이세요. 예, 또. 저희가 치우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피안 내기 하고 몰래 가려고 예. 했는데 왜 그래요? 네, 그리고 마이크 대고 해. 마이크 대고. 그린카드 3콤보 대상자 1등으로는 이재명 후보, 2위로는 권영국 후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각 후보의 득표율에 대한 비교와 치킨 소스라고 치킨 소스. 마지막까지 드시는 건 너무 좋습니다. 예, 줬는 건 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예, 저희 지금 회를 치킨 소스에 찍어 먹고 있습니다. 저는 예, 아까 드시는 건 케첩에 우리카세, 찍어 먹었어요. 국내산 자연산 케첩 광어회. 찍어 먹었어요. 예, 이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괜찮았죠. 네, 훌륭하십니다. 뭐.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기간 금지 기간이 다가오고 있고 하니까 어떻게 이제 앞으로의 판세를 보시는지 세 분의 제가 먼저 득표율 하겠습니다. 예상을 하고 지금 볼까요? 여기 소스 닦고 계시니까 네. 제가 먼저 하면 지금 어차피 이 투표율이 다가올수록 52대 48 구도예요. 52는 이재명 후보인가요? 아니 52가 이 말하자면은 이제 그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 이번 선거 자체가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인데 심판 대상이 51을 주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 심판을 해야 될 사람들이 48을 받겠죠. 그러면 51을 받을 사람들은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2 정도의 언저리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나머지 48을 가지고 김문수와 이준석이 나눠 먹을 그 수치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준석 후보가 치명적인 실수에서 본인의 두 자리가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오늘로써 한 자릿수로 내려갈 한 자리수 가능성이 내려갑니다. 저는 예. 이 실수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회자되고요. 예. 어떤 여러 가지 기사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에 굉장히 이준석의 비호감도를 높일 만한 큰 실수였다라고 봤을 때는 한 7, 8로 예. 내려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 이제 김문수 후보가 뭐 그런 데서 40을 받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한 30, 한 6, 7 정도 보수 최대 직결 수치가 나올 것 같다. 저는 그래 보입니다. 자, 장성철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수치로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클라우드장, 현사인장, 예, 잘 이재명 맞추시는데. 후보 51.77%.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 당시에 51.6을 넘는다 이렇게 조금 말씀하시는 넘을 것 거네요. 같아요. 왜냐하면 오. 77이 이재명 후보에게는 항상 따라다니는 수치더라고요. 어. 0.77. 당에서 득표했던 네, 네. 것도 예, 저번에도 예. 77.77 뭐 이랬었잖아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36.99. 예, 마이크를 예. 예. 이거 예. 닦아서 집에 가져갔네. 예. 자기 손이 더 들어워 지금.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 51.77%, 51.77%, 김문수 후보 36.99%. 36.99. 네, 예. 네. 거긴 또 99가 따라 붙나요? 네, 99잖아요. 99. 역시 99. 이런 재간둥이 같으라고.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11.33%. 다 이렇게 똑같은 숫자가 반복이 되네요. 네, 3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라서 이준석 후보에게 기호 3번 있습니다. 11. 기호 4번 아니에요? 예, 4번입니다. 4번입니다. 예. 깜짝이야. 네. 저는 이준석 후보에 관심이 없어요. 예. 11.33%. 예. 이 정도로 예측해 봅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 52%를 넘을 것 같아요. 더 올라서 예. 예상하시네요. 예. 원래 54% 예상했는데 사법 압박이 좀 작용해서 좀 떨어졌었는데 예. 최근에 이제 그 지시 그 법안 개정안을 철회한다라는 것도 예. 있었고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이제 절박하다는 모습도 보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가 뚜렷한 걸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네.
왜냐면 여론조사상은 이제 그 모름이 7, 8%가 있거든요. 예. 실제 득표율에서는 그 모름까지 다 빼서 100을 간주하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 수치보다는 올라갑니다. 무조건. 예. 그리고 이 김문수 후보는 30% 중반, 예. 중후반 37 내외가 나오지 않을까. 오,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후보는 10% 초반. 네. 그러면 저는 사실 비슷하게 한 보시네요. 10, 예. 뭐 11 안 넘게. 나옵니다. 예. 10에서 11 사이. 예, 왜냐면 오늘 발언이 좀 컸어요. 마이크를 드셨습니다. 동의 안 맞아요. 하신 거죠? 컸어요. 그두 자릿수가 가능할 수도 있었는데 제가 전체적인 3차 토론회의 마지막 그 이준석 후보의 대미를 보니까 본인 스스로 자기 살을 깎아먹었어요. 2차 토론회보다 훨씬 못했고요. 저는 이 토론회가 본인에게는 엄청난 데미지가 올 것이다. 그래서 두 자릿수는 실제 투표율에서 나오기 쉽지 않아요. 저도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사실 이 오늘 발언만 없었으면 한 13%까지 무난하게 나올 걸 예상을 했는데 오늘 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보수 중도 우파 정치의 미래인 이준석 후보에게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11%를 넘지 않을까. 예. 다음 주 이 예측을 시간이면 저희가 이제 숫자를 실제로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예, 세 분이 말씀하신 기록을 해놓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 개표 때 나와요? 나오죠. 방송하죠. 저희 나와요? 6월 3일 목요일이 개표 화요일이니까요. 방송도 해요? 8시 이후에? 개표 이후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 전에 방송 개표 준비하고 방송 있는데요. 하시냐고요? 그거는 좀 고민을 더 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고생시키려고 그래요. 예, 저희가 그게 방송 3사가 인용 금지를 해놓은 시간이 있어서 이게 참 쉽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네요. 고민을 하고 있긴 그래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김은지 앵커님의 날카로운 부드러운 저러한 진행 보고 싶어 할 텐데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만약 탁월해. 방송 3사에 가서 우리가 항의하는 거 어떻습니까? 방송 3사가 김은지 앵커를 해서 방송 3사 공동으로 김은지 진행.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예. 네. 자, 저희가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를 해달라 말씀을 드리고요. 성수성님 하실 말씀 있으셔서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우리 같습니다. 박장대소 이 두 분이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우리 이렇게 살아남고 있어요. 대단하다. 우리 어렵게 살아. 대단해요. 야, 자긴 방송 편하게 한 줄 알아. 두 분이 우리 어렵게 오래 살고 살아남기 있다고. 위해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희 맛있게 먹었던 우리카세 국내산 자연산 광어회에 훌륭해요. 대해서 얼마나 맛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고 훌륭합니다. 오전 10시 이전에 주문하면 당일 손질해서 신선하고 꼼꼼하게 배송해드리고 당일 있다고 합니다. 당일 손질한다고요? 예, 무료 대단하다. 배송으로 보내드리다고 하고요. 네이버에서 당일. 당일 잡아서. 우리카세를 검색하면 신선하네요. 된다. 예, 드셔보셨던 맛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6월 3일 저희 개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날 주문해서 드시면서 보시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기가 막히네. 저는 광어를 막 지방에서 주문해서 사 먹는 게 과연 이게 맞을까? 왜냐하면 우리 집 옆에 횟집 많잖아요. 예. 그렇죠. 거기서 그냥 한 1시간이면 다 싱싱한 걸 먹을 수 있는데 이거는 자연산입니다. 예. 이런 그리고- PPL 천재 같으라고. 그리고 숙성이 제대로 됐습니다. 예. 예. 서해에서 갓 잡은 자연산 집 옆에 광어회. 있는 횟집에서 맛볼 수 없는 식감을 갖고 있다. 야. 시켜 드셔라. 이 선배들이 이렇게 우리 어렵게 하고 있어. 진심을 담은 PPL이라는 말씀을 케찹을 드리면서요. 찍어 먹어도 맛있는 자연산 광어. 그래. 우리카세. 이 친구가 아직 광야의 광어 맛을 못 봤구만. 자연산광어가 최고지. 예,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저희 7시 50분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2시간 반 넘게 달려왔는데 마지막 TV 토론이기도 하고 그 유권자한테 마지막 정보를 드리는 소중한 시간이어서 더 좀 의미가 깊었던 것 같습니다. 세 분의 리액션 덕분에 또 더 재밌게 방송을 보기도 했고요. 정치 그리고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더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라는 그리고 누구다가 저 인사. 시간 나면 신용산 객전도 신용산 객전도 잊지 마시고요. 구독이 좀 적더라고요. 예, 장성철 박성태. TV 또 시간 남으면 예. 그러니까 이 자연산 광어를 신용산 객잔에 받아야 돼. 빨리 우리도 이제 아니야? 장성철 TV도 이거 받아야 돼. 예. 그러니까 구독자 많이 늘리세요. 네,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은 오후 5시에 그대로 돌아옵니다. 내일은 김종대 전 의원 그리고 정홍임 전 의원과 함께 돌아올 예정이니까요. 예, 정홍임 전 의원. 예, 내일 진보와 보수의 한판 토론 그리고 오늘 김종대 전 의원이 TV 토론 단장이셨으니까요. 그 권영국 후보의 뒷후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